이어서 재테크 인싸들이 모이는 곳, 정철진의 목돈연구소가 시작됩니다. 주식시장은 우리의 확신을 요구한다. 확신 없는 투자자는 결국 희생된다. 바로 미국의 살아있는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의 말입니다. 이 피터 린치는 우리가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던 손실을 보던 이 본인의 투자 대상에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때 확신은 맹신과는 다르고요. 차라리 신념에 가까운 건데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이 단기 손실에도 건져낼 수가 있고요. 또 역설적으로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갔을 때 냉철하게 손절매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 확신 투자엔 지켜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빚을 내서 투자하면 안 되고요. 둘째, 레버리지도 금물입니다. 지금 이 투자하는 종목에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 돈만으로 하고 있고 또 레버리지도 없다면 일단 손실이 나더라도 버텨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요. 피터 린치가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8월 8일 목돈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요. G.O.D의 길로 시작합니다. 네, 매일 저녁 8시 5분부터 1시간 동안 함께합니다. 목돈연구소, 저는 소장 정철진이었고요.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 G.O.D의 명곡이죠. 길이었습니다. 투자도 이 길을 가야 됩니다. 투자의 길을요. 221번님, 아내 생일입니다. 주식으로 목돈 벌어서 큰 선물 해주려고 했는데 있던 푼돈으로 그냥 작은 선물 하나 해줘야겠네요. 지아 엄마 축하합니다. 네. 제가 이런 징크스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벌어서 뭘 하겠다. 또 이 주식으로 뭘 해서 뭐 하겠다면 잘 안 됩니다. 이게 절약이라든가 저축은 돼요. 절약으로 뭘 하겠다는 게 되는데 주식은 약간 징크스가 뭘 하겠다라고 할 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주식 투자할 때는 이제 꿈을 버리고 소박하게 하는 게 오히려 성공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885번님, 월급 말고는 다 오른 8월 어떻게 견디죠? 그래도 8월이 7월보다야 낫지 않겠습니까? 시장만 놓고 보면은요. 7월이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8월을 좀 기대해 보고요. 같이 견뎌보죠. 우리 2885번님. 궁금한 점, 또 전하고 싶은 이야기 모두 환영합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유튜브 댓글은 무료고요. 유튜브에서 목돈연구소 검색해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목돈연구소 인별그램도 있습니다. @ SBS 빅머니니까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자, 잠시 후엔 돈 되는 여행 머니투어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와 함께하고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투자 잡학사전 알쓸 투잡 코너 있죠. 미래셋 이상권 전무와 함께합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는 주말, 일요일엔 돈 버는 여행으로 모셔봅니다. 머니투어 투어 가이드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요. 야, 폭염, 네. 와, 심상치 않아요, 이거. 네. 저는 사실은 기울었는 줄 알았거든요. 네. 기울고 다음 단계 계절로 넘어갈 줄 알았는데, 야, 끝까지 버티네요. 네. 우리 그 말복이 8월 10일이거든요. 예. 화요일. 예. 다가오는 화요일인데, 만만치 않아요.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입추기도 하고 그런데 또 네. 우리 출연진 중에 또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꽤 간다. 이게 꽤 오래 간다. 저는 반대 의견 조심스럽게 내보고 싶습니다. 갑자기요? 제가 최근에요. 네. 지하철을 자주 타는데 네. 지하철 내리고 저녁 때 집으로 싹 가다 보잖아요. 네. 그럼 주변에서 매미 소리 사이로 예.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를 구분해낸다는 거 쉽지가 않은데 매미 소리와 내용이죠. 귀뚜라미 소리를? 그럼요. 이건 여행 전문 기자의 한 10년 공력 정도 돼야지 캐치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걸 캐치를 했어요. 귀뚜라미다. 이건. 귀뚜라미다. 그래서 저는 오래 가지 않을 거다. 예. 말복을 기점으로 예. 꺾이지 않을까. 기상캐스터와 한판 붙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명 귀뚜라미를 들은 거죠. 들었죠. 들었습니다. 분명해요. 네. 제가 그걸 잘못 들을 리가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럼요. 네. 가을은 온다. 알겠습니다. 네. 7734번님, 신 기자님 지난주에 소개해줬던 빙계 계곡 빙계. 듣기만 해도 시원해지네요. 야, 의성. 근데 네. 다음에 꼭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가기가 힘듭니다 여기가. 아, 대단합니다. 네, 의성이 정말 예, 가기가 의성, 힘들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의성, 문경, 문경, 상주 요 동네들은요 경상도의 무늬를 띠고 있지만 강원거리다. 네. 옆쪽으로 딱 이으면 어마어마하게 위로 올라오는 지도에서도 그렇습니다. 하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 7734번님이 다음에는 꼭 가보겠다. 이제 폭염도 지나니까요. 야 네.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왜냐면 또 가을 겨울에 가면 춥기도 하고요. 빙계 그렇죠, 계곡이. 그렇죠. 네. 오늘은 네. 빙계는 그때부터 뜨거워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차워졌다가 여름에 가을로 갈수록 또 뜨거워집니다. 희한하죠. 네. 자, 오늘은 아직까지는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8월 초예요 이제. 예. 네. 휴가철 특집은 계속됩니다. 그럼요. 어딥니까? 그래서 전국에 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보양식 전국 8도 보양식을 다 돌았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빙계 계곡 찍은 김에 네. 지난주에 오늘 전국에 있는 이색 계곡들 총정리편으로. 계곡이긴 계곡인데 이색적인 계곡. 그럼요. 그냥 가지 않죠. 네. 첫 번째 갈 곳은 네. 굉장한 곳입니다. 강원도. 요즘 핫합니다 여기. 강원도에 가면 양구란 동네가 있어요. 양구. 여기가 어디냐면 네. 대한민국 있죠. 서울의 배꼽이 남산이에요. 남산. 네. 남산에 가면 배꼽 표지판이 있거든요. 네. 바닥에다가 그 배불뚝이 배꼽 있잖아요. 그거 좀 조형물을 만들어놨어요. 한 1m 정도 볼록 솟아오게. 이곳이 배꼽이다. 서울의 네. 배꼽은 남산이고요. 네. 남산인데 대한민국의 배꼽이죠. 예. 대한민국의 기가 모이는 중심은 네. 양구입니다. 양구. 그래서 양구를요. 대한민국 지도에 실을 달아가지고 예. 양구 쪽에서 이렇게 집어 올리잖아요. 예. 그럼 수평으로 이렇게 딱 올라갑니다. 지도가. 좀 오른쪽일 것 같은데. 아닙니다. 느낌상으로는? 강원도 예. 양구가 예. 대한민국 호랑이 모양의 중심이다. 그래서 기가 모입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예. 무조건 이쪽으로 가셔야죠. 그리고 제가 예. 한여름에 통계를 봤는데 여기 양구에 원래 지금 가시잖아요. 네. 여기에 유명한 계곡이 광치라고 있는데 네. 이쪽에 자연휴양림이 유명해요. 양구예요. 양구에 네. 있는 자연휴양림인데 여기가 원래 여름에도 텅텅 빕니다. 왜냐하면 춥거든요. 강원도고 네. 20몇 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섭씨 네. 추운데 여기 잘 안 가요 사람들이. 네. 지금 여기 풀입니다. 완전 만신. 올해는 드디어 올해는 터졌네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좀 격리되고 네. 그다음에 프라이빗한 곳들을 찾아가잖아요. 네. 강원도 양구까지. 그리고 여기 가서 길을 받아오려고. 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도 여기 가서 길을 받아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양구, 대한민국의 양구에. 배꼽 이 지역에 있는 특별한 이색 계곡은 그렇죠. 광치 계곡입니까? 다양한 계곡들이 많은데 오늘 갈 곳은요. 두타연이라는 곳이에요. 두타연. 양구에 가면 예. 두타연이라고 있어요. 요 이제 지역 이름인데 네. 우리 유튜브 또 시교라 네. 시사교양 라디오 여러분들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그럼 저렇게 화면을 볼 수 있어요. 두타연의 관광 안내도 나오잖아요. 저희 두타연 주변으로 가볼 만한 곳들이 쫙 있는데 예. 조중에 한 곳인데 제가 찍어드릴 곳이 왜냐하면 8.15 광복절이 또 코앞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 우리 10일이 화요일이고요. 말복. 예. 그리고 8.15가 바로 이어져 금요일 날. 요때 가볼 만한 곳인데 광복절날 애국 투어 기념으로 예. 여기가 양구 두타연의 계곡 중에서 한반도 계곡이 있어요. 한반도 계곡. 희한하게 말이죠. 네. 계곡물이 흘러가는데 예. 여기서 바위를 치면서 모이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죠. 한반도 저 모양으로. 위에서 찍었을 때 위에서 딱 내려다 보잖아요. 네. 그럼 저 바위 틈 사이로 계곡물이 흐르는 모양이 한반도예요. 근데 요즘에 좀 찌그러졌죠, 약간. 네. 느낌은 잘 안 나는데요. 한반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러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게 한반도 모양이라는 걸 알게 되십니다. 한반도예요, 한반도 그냥. 그러니까 일단 양구로 가면은 네네. 거기에 두타연이라는 마을을 우리가 갈 그렇죠. 수 있죠. 네, 그럼요. 그 두타연 마을 안에 지금 저 그렇죠. 한반도 계곡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입구 쪽에 저렇게 아까 안내판으로 볼거리들을 다 찍어놨어요. 네. 안내도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찍어서 가는데 8.15 앞두고 가장 먼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휴가 가서 볼 지역은 두타연에 있는 한반도 계곡이다. 뛰어들어도 됩니까? 안 됩니다. 한반도 지형을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뛰어들지 마시고요. 그냥 눈으로만 보자.
발은 네. 담글 수 있습니까? 발은 담글 수 있어요. 옆쪽으로 예. 계곡이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네. 그래서 여기 원래 한반도 계곡이 아까 급류를 타잖아요. 네. 그러면서 1단, 2단 원래는 폭포로 낮은 폭포로 음. 휘어서 휘몰아치면서 중간에 뭔지 알 우리 것 같아요. 38선 예,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이 딱 경계로 해가지고 음. 한반도로 딱 나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예.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이제 가신 김에 봐야 될 곳들. 예. 여기가 아까 대한민국 한반도의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배꼽. 그래서 여기는 길 이름들이 투어 이름들이 예. 다 이래요. 10년 장생길입니다. 네. 여기 가시면 생명이 연장이 돼요. 네. 그래서 10년 장생길에 있는데 네. 여기에 4코스가 있어요. 4코스. 예. 4코스가 애칭이 있습니다. 네. 우리 그 탤런트 중에 소지섭 씨. 예. 소지섭 씨가 여기서 한류스타 소지섭 씨가 여기서 다녀간 뒤에 감명을 받아서 예. 진짜로 여기서 소지섭이라는 타이틀로 책을 내셨어요.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두타연 마을 갔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지금 아. 여기는 다른 곳 아니에요? 아니, 두타연 예? 쪽으로 해가지고 예. 10년 장생길이 예. 양구 지역으로 쭉 나 있어요. 그럼 광치 계곡은 어디 있어요? 광치계곡도 여기에 같이 10년 아. 장생길 안에 코스 안에 다 포함이 된 거. 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볼 만한 곳들이 예. 찍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4코스. 4코스. 네. 4코스로 가시면 이제 소지섭 씨가 반해가지고 사진집 냈던 곳이고요. 여기. 네. 여기서 또 우리 또 계곡 봐야 되잖아요. 계곡. 네. 네. 계곡이 있고요. 폭포가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높이 3m 정도에서 꽤 높죠. 3m요. 3m 정도면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 등록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그러니까 정도. 폭포라고 하기에는 좀 이게 좀 깜짝 놀랐어요. 3m인데 폭포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 소장님이 좋아하시는 폭포들 제주도 가면 보는 뭐 천지연 이런 규모는 아니고요. 네. 여기는 좀 아담하고 소담소담하다. 네. 그래서 여기의 이름이 예. 옥녀폭포. 옥녀 폭포요? 네. 왜죠?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은 못 드리고 네. 나중에 가시면 그 기분을 느끼실 거고요. 그 아래쪽으로 네. 음양의 조화거든요. 항상 자연도 그렇고 네. 내려오시면 강세화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폭포를 보고 예. 강세화이까지 보고 오면 음양의 조화. 4코스에서 볼거리들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근데 네. 그 옥녀 폭포하고 강세바위가 좀 뭡니까? 아니면은 네, 거리가 예. 보통은 이게 같이 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남근석, 여근석도요. 예. 한 곳에 모여 있는 경우가 드문데 네. 여기는 거리가 둘 사이가 한 50m 정도.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는 같이 보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4코스. 알겠습니다. 광치 계곡은 요즘에 좀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럼요. 예, 요 거기 다 인근이니까 네. 같이 구경하시고 나오시면 옥녀 됩니다. 폭포를 또 보시고 네네. 신익수 기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보신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양구를 우리가 정리를 양구 하고요. 정리했고요. 네.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계곡. 한국판 나이아가라로 불리는 거예요. 나이아가라. 진짜요? 우리 소장님은 한번 외쳐주셔야 됩니다. 나이아가라. 네. 예, 나이아가라. 네. 네. 나이야 가라. 가거라. 네, 그렇죠. 나이야 가거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진짜 나이아가라인데 그래요? 이게 네. 사실은 나이아가라는 굉장히 크잖아요. 빅3 세계적인 폭포 중에 하나. 네. 브라질의 이과수, 나이아가라, 빅토리아까지 해가지고 네. 3대 폭포로 꼽히는데 네. 그 정도 규모 아닙니다. 제가 그걸 생각하시고 가시면 나이아가라 생각하시고 가시면 네. 깜짝 놀라십니다. 어딘데요? 너무 작아서. 어딘데요? 그래서 여기가 강원도 철원 쪽에 철원. 한탄강이라고 해서 한탄강. 네. 제가 예전에 겨울 즈음에 여기를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은하수 한자에다가 네. 여울탄자 써가지고 한탄이라고 써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 용암지대입니다. 네. 화산이 폭발했던 곳.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한 30만 년 전 정도 옛날이죠. 완전 옛날에 여기는 용암이었던 곳이 용암이. 예. 그래서 그 아래 여울이 있다. 이래가지고 여기가 애칭이 한국판 나야가라.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판 그랜드 캐니언.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미니입니다. 미니를 붙여야 돼요. 미니로 생각하시고 네. 가시면 되고요. 진짜 나야가라처럼 예. 꺾어져서 떨어지는데 예. 높이가 한 1m 정도. 예. 그래서 미니구나 생각하시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한국판 그랜드 캐니언도 네네. 미니군요. 그 미니죠. 용암이 이렇게 갈라지고 이 결이 아. 나는 게 미니. 그래서 요 네. 폭포 이름 지금 화면에 나오죠. 네. 저 정도예요 규모가. 넓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 높이가 한 1에서 1.5m 정도 되고
저기가 이름하여 직탕폭포예요. 직탕. 네. 직각으로 떨어진다. 직탕폭포. 그래서 저걸 보고 저기 이제 한탄각 일대예요. 저기가. 네. 그래서 태봉대교 보고 송대소 보고 승일교 보고 고석정까지 가서 한 이게 6.5km 정도 되는데 네. 여름에는 저게 나이아가라 폭포 보고 나오는 거고요. 네. 겨울에는 저기가 엄니다. 얼어서 얼음 트레킹으로 많이 가요. 트레킹. 얼음 트레킹하러 겨울에는. 예. 그래서 쭉 한 보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드라마 예전에 네. 덕이 촬영지였고요. 네. 높이는 뭐 한 1.5m 정도밖에 안 되지만 네. 볼거리는 볼거리다. 네. 보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원이 또 가면 네. 또 철원만의 음. 또 약간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럼요. 묘한. 그리고 요즘에는 네. 여기가 부대 때문에 또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예능 중에 또 강철 부대라는 게 네네. 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또 철원이 유명해졌죠. 맞습니다. 백골 부대도 있고요. 예. 네, 많은 곳들이 스며 있습니다. 예. 네네. 그리고 또 특이한 계곡들 몇 개 한번 빠르게 정리해 봐야 될 이제 것 빠르게 같아요. 정리해야 돼요. 빠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네. 그러면 밀양 하나 갈게요. 밀양. 밀양인데 요 계곡은요. 호박, 절구 찢는 그 호박을 닮았어요. 예. 호박 소라고 부르는데 예. 지금 화면 볼게요. 저게 이제 거대한 소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다가 절구를 찢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 없나요, 소장님? 사진으로는 아니 좀 반응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청취자 여러분들이 저희 닮았구나 봤을 때 저게 하죠. 절구 모양이라고 상상도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저렇게 이제 네. 널찍하게 바위들이 이어져 있잖아요. 그렇네요. 저런 걸 이제 너럭 바위라 그래요. 아. 한 통으로 이렇게 네. 저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호박 이렇게 부르고요. 예. 그 다음에 알프스. 예. 아까 우리 나이아가라 갔다 왔잖아요. 네. 알프스, 스위스 알프스, 유럽의 알프스. 예. 이 알프스에 설산이 통째로 온 곳이 있어요. 예. 설산, 눈이 내린 산인데 어디입니까? 이게 눈이 내려 있지 않은데 하얗게 썰어 있어요. 이게 청송. 청송이 거기 그럼 우리 지나가는 의성 옆에 예, 의성 옆에. 청송. 예, 여기 청송. 가시면 안덕면 고알이란 곳에 예. 계곡 주변으로 바위가 하얗게 썰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한 15km 정도. 지금 화면에 보면 한국관광공사 사진인데 저 계곡의 바위들이 하얘요. 대단하죠. 인정? 예, 청송. 네, 그렇죠. 백석탄이라 불립니다. 그래서 하얀 색깔 돌이다. 이래서 백석탄이라 불리는 계곡. 네. 네, 여기가 길이만 해도 마을 끼고 도는데 한 15km 정도 돼요. 하고 청송 자체가 춥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엄청 시원하겠어요. 얼음 골도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가볼 만한 곳들. 네. 그리고 이제 얼굴바위가 있는 곳 전라남도 전남. 남창 계곡에 어허. 미니 폭포가 있고요. 예. 그 위쪽에 사람의 얼굴을 닮은 웃는 얼굴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다른 곳들 중에서 진짜 볼만한 게 예. 울진 가셔야 돼요. 울진, 경상북도 울진인데 예. 여기에 또 그 아까 우리 예. 직탕폭포와 더불어서 한국의 그랜드 캐니언이라 불리는 곳. 네. 여기에 계곡 이름이 불렴 계곡인데 네. 여기는 계곡보다 재밌는 게 명물이 사랑바위라고 있어요. 불렴 계곡을 끼고 가다 보면 사랑바위. 지금 화면에 보면 예. 왼쪽 편에 바위가 있죠. 예. 저게 남자와 여자가 저렇게 얼싸안고 있는 모습. 인정? 뭐 인정은 아니지만은 또 이렇게 저건 보이네요. 저렇게 예. 저게 그렇게 안 보이면 사랑이 깨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연인은 끌어안고 있는 남녀의 형상으로 보이면 사랑이 영원히 간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가서 저런 사랑 바위도 보고 울진의 불영계곡.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지리산 자락. 인월. 우리 예전에 그 강세 있었던 매동마을 기억나시죠? 네. 우리 한번 했었는데 거기 바로 옆 동네가 인월이에요. 달을 끌어당긴다 그래가지고 예. 여기에 가면 계곡인데 피바위입니다. 피바위. 계곡의 색깔이 예. 핏물. 지금 계곡 나오죠? 저 계곡에 그 바위들이 빨간 피가 묻어 있어요. 저렇게. 예. 인정이죠. 예, 저것도 인정입니다. 피바위. 예. 그게 예. 이성계의 사연. 이성계가 보름달. 지리산 인월마을입니다. 인월마을인데 이성계가 보름달을 하늘에 멈추게 하고 예. 그 빛으로 예. 외장 이름이 아지발도예요. 아지발도 아주 못됐죠. 약간 느낌이. 약간 느낌은 근데 일본 그렇죠. 이름보다는 아지발도 약간 아지발도. 유럽풍이긴 한데 그래서 왜군 장군입니다. 외장이고 이 아지발도 목에 화살을 쏘아서 죽였다는 설이 있는데 예. 그래서 계곡물이 저렇게 핏빛으로 물들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재밌죠. 제가 그 전북 남원을 네네. 좀 몇 번 갑니다. 근데 남원이 참 좋거든요. 남원. 그 인월마을이 좀 가깝나요? 가깝죠. 지리산 자락이고요. 예. 남원 쪽에서 확 가까워요. 1시간 안에 갈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예.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휴가맞이 계곡, 이색 계곡들, 닮은꼴 계곡들. 근데 이런 계곡들은 네. 요즘에 막
뭐죠? 뭐 네. 자릿세 받고 그런 거 없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곳들은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곳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 많이 가는 계곡들 많잖아요. 주변에 뭐 송추라든지 가까운 근데 곳들. 뭐 자릿세 네, 5만 원에 뭐 예전에 코로나 이전만 해도 가면은 백숙 팔아가지고 백숙. 자릿세 받고 한 4, 20만 원, 더 20만 원, 20만 원. 4인 기준으로 받고 20만 원씩 하고 예. 이랬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이제 접어들고 나서 그런 것도 많이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정 여행이기 때문에 네. 지역 분들도 양심껏 팔고 우리도 양심껏 팔아주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천천히 즐기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와 함께 이색 계곡들 휴가철 특집으로 네. 다뤄봤습니다. 자, 우리 신익수 기자를 보내면서 노래 네네. 한 곡을 들어야 되는데요. 이야 기대됩니다. 네, 선곡. 언급이 됐던 노래입니다. 진짜로? 네. 네네. 우리 김용림 선생님의 노래를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아니 소개하시죠. 네. 나이야? 가라. 네, 투자를 할 때도요. 이런저런 다양한 지식이 큰 도움됩니다. 알아두면 언젠간 쓸데있는 투자 잡학사전 알쓸투잡 미래에셋 이상권 전무와 함께합니다. 전무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요즘도 재택근무 반, 현장근무 반. 일단 8월 중순까지. 8월 중순까지. 그 이후에 또 상황 봐서. 네. 우리 이상권 전무께서는 재택근무할 때 계속 그 책상 앞에, 그러니까 그 카메라 앞에 앉아 있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원격 그 조정 장치를 통해 컴퓨터로 네. 아침에 접속하고 메일 체크하고 그러면은 네. 그걸 어떻게 하루 종일 앉아 있습니까 집에서? 예. 그러면 외출해도 갔다 올 수도 뭐 있잖아요. 잠깐만 바람도 쐬고 나오고. 네. 뭐 회사에서 근무할 때도 잠깐 여러분들 뭐 그런가요? 점심시간에 잠깐 나갔다 오고 바람 쐬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예. 아니, 왜냐면 제가 다른 어떤 재택근무의 회사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그쪽은 또 굉장히 좀 엄격하게. 근데 이게 업무 네. 스타일마다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IT 기업 같은 데들은 굉장히 네.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업무 자체가 평소에도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많이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그렇죠. 그런 데는 원래 그죠? 그 카톡 같은 것도 못 쓰고. 예, 원래 근무 근데 중에. 저희는 네. 그렇진 않거든요. 저희는 그 뭐 조직도 작고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예. 이렇게 전화로 많이 하죠. 필요하면은. 예. 제가 약간 또 아날로그 세대다 그렇죠. 보니까 예. 옛날 사람. 예, 그래서 뭐 카톡으로 하거나 전화로 이렇게 업무를 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붙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는. 또 이제 융통성을 또 요하는 그런 네. 직업군이기 때문에 예. 꼭 카메라 앞에서 계속 8시간 이상을 이렇게 노출되지 않아도 된다. 예. 오늘 알쓸투잡은 인물입니다. 인물. 예. 누굽니까? 국내에서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의 지은일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아마 책. 이 책들은 지금 계속 꾸준한 스테디셀러. 피터 린치의 이기는 투자, 피터 린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그래서 뭐 주식에 입문하시거나 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통과의례처럼 읽는 책이고요. 네. 또 이게 또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종목 선택 같은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 항상 또 참고하는 또 이 종목 선정의 교과서 같은 책의 지은이 피터 린치의 네. 삶과 그가 제시하는 투자 아이디어. 이런 것들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오프닝에서 이 피터 린치의 명언, 수많은 명언 중에 많죠. 하나를 이제 많죠. 인용을 했고요. 이번 주에 우리 청취자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스상이란 별명, 스치면 상한가. 강령현 부장이 피터 린치의 이 명언을 인용을 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버스에서 주워들은 정보로 반나절 만에 자신이 평생 모은 저축의 반을 몰빵한 뒤 그 다음날 기관을 탓하며 돈을 잃는 것을 한탄한다. 이 피터 린치 이 양반이 굉장히 유머러스한데 굉장히 냉정해요. 이거 맞는 얘기인데 맞는 얘기예요. 예, 이게 굉장히 냉정한 차가운 그 유머가 많아요. 의외로 이런 조언들이. 그래서 읽다 보게 되면 그래서 아마 이 피터 린치의 책이 많이 읽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 읽혀요. 뭐 PER이나 퍼나 주식 영어가 몰라도 스토리텔링이 제일 굉장히 잘 돼 있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 중에 한 권을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기획을 했었었는데 기자들 그만두고 쉴 때 왜 그러냐면 피터 린치 혼자 쓴 게 아니라
그 타임지 시사 주간지 타임지의 유명한 금융 담당 기자인 존 로스차일드라는 단어가 같이 공저한 거예요. 예. 피터 린치 혼자 쓴 책은 한 권도 없어요. 세 권이 전부 다 공저한 책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은 피터 린치 것이지만 그런 스토리텔링은 존 로스차일드라는 꽤 괜찮은 기자가 경제 컬럼니스트죠. 예, 굉장히 좋은 기자죠. 네. 이 사람이 붙어서 같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더욱더 세련되고 재밌어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그 어쩐 폐부를 찌르는 착착 감겨요. 또 착착 그런 감기네요. 표현들이 이 사람이. 자, 피터 린치 현재 생존하고 있는 지금도 살아 있죠. 그러나 전설이 된 그쵸, 펀드 매니저입니다. 펀드 매니저죠. 예. 이 사람이 1944년생이고 이제 미국의 그 뮤추얼 펀드 회사의 이제 명예 부회장 고문 같은 거죠. 이 사람이 은퇴를 했기 때문에. 네. 어느 회사입니까? 예, 근데 회사 이름은 굳이 얘기를 해야 되나요? 말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 피델러티 그룹인데 피델러티잖아요. 피델러티인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깨지지 않는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네. 운영했던 펀드가 마젤란 펀드예요. 네. 마젤란 펀드인데 77년부터 90년까지 13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13년 동안 총 수익률이 2,700%예요. 누적 수익률이. 네. 27배. 만약에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77년도에 1억을 맡긴 후에 그게 은퇴했던 90년대에 찾았으면 27배가 27억. 네. 근데 이 수익률도 대단한데 더 대단한 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는 13년 동안 단 한 해도 마이너스가 없었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리를 최대를 뽑아 먹었네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근데 이게 87년도에 주가 대폭락이 있었거든요. 예. 이게 블랙 먼데이라고 그러죠. 미국 증권시장 역사상 1920년대 대공황 때보다도 이날 하루에 더 빠진 폭이 더 컸었어요. 20% 넘게 빠지고 예. 맞아요. 그 해에도 플러스를 났었어요. 그리고 이 펀드 규모가 얼마나 컸냐면 그 당시에 그리스 GNP의 절반 정도고 에콰도르보다 더 컸었어요. 이게 한 나라의 GNP보다. 그리고 미국 100가구 중에 한 가구가 이 펀드에 가입했었던 미국 최대 펀드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 펀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공무원 펀드입니다. 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을 냈던 거는 물론 이 사람이 활동했던 77년도부터 90년도 시기가 미국 증권시장 역사상 초호황 사이클이 언제 시작되냐면 82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우상한 그래프만 있는데 70년대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 네. 증시가 10년 동안 바닥을 겼을 때예요. 네. 물론 이 사람이 활동했던 시기는 굉장히 이 주식시장이 터닝하는 굉장히 좋은 시기긴 했었지만 아니, 그래도 오일 쇼크도 있었잖아요. 예, 그래도 2차. 이 시기에 이렇게 단 한 해도 마이너스를 안 내고 이 정도 대규모 펀드를 운영했던 사람은 그 이후에 아직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가 전설이 된 거죠. 이분의 성장 스토리 한번 들어볼까요? 이 사람이 또 이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주식 흔히 얘기하는 주식 오타쿠의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에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주식을 좋아했고 네. 대학교 2학년 때 투자한 돈으로 그 소위 말하는 대학원 학비를 벌었던 사람이고 대학교 3학년 때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는데 골프 캐디 아르바이트를 할 때 자기 캐디를 같이 캐디 골프 치는 사람 옆에서 있을 거예요. 골프를 치던 사람이 피델러티 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로 이 피터 린치가 캐디를 한 겁니까? 네, 캐디를 하면서 그때 그 캐디 역할을 해줬던 사람이 피델러티라는 자산운용사 임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인연으로 들어가서 인턴으로 들어가서 처음에는 이제 네? 인생이라는 게 가만히 돌이켜 보게 되면 어떤 고비고비마다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삶이 많이 바뀌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도 이제 제가 뭐 친분은 없지만 네. 피델러티의 피터 린치 같은 경우에도 그 캐디 일을 만약에 다른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어서 물론 주식에 관심이 많았지만 예. 아니면 다른 회사에 또 가지 않았었을까. 예. 예.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서 처음에 애널리스트로 시작하다가 펀드 매니저가 되고 그래서 네. 그 사람이 90년대에 은퇴할 땐 당연히 뭐 그 펀드 매니저 중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았던 사람이 됐죠. 네. 마젤란 펀드의 뭐 전설, 마젤란 펀드 관련한 책도 실은 좀 많아요. 마젤란 예. 펀드에 대한 뭐 격언도 많고 이렇게 있는데 예. 이제 가장 궁금한 점이 이겁니다. 요즘도 가끔 예. 아주 가끔은 언론에도 이제 얼굴도 비치고 하는데 나오고요. 네. 또 옛날 구설수에 오른 적도 있었죠. 네. 그 야구 티켓을 받아가지고 그 뇌물 아니냐. 이 양반이 그 보스턴 레드소스 광팬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VIP 초대석을 받기 되게 어려워요. 미국에서 양키즈나 보스턴 레드소스 뭐 시카고 컵스 이런 식의 완전히 빅 구단에 초 VIP들이 보는 데는 티켓을 돈이 많다고 구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이제 이렇게
접대를 한 것 때문에 옛날에 피터 린치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네. 그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그 주식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뇌물 받으면 되냐 이렇게 해서 한번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요. 피터 린치의 사진을 보면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할아버지 모습이 아닌데 실제로 1944년생 그쵸. 하고 은퇴를 90년에 했으니까 이때가 이제 나이가 40대에 은퇴를 한 겁니다. 이게 하나의 근데 이 전설이 전설이 왜 갑자기 은퇴를 합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아침 6시 45분에 시작해서 계속 하루 종일 주식을 하고 기업 탐방을 하는데 뭐 이따 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양반이 그 기업 탐방을 하잖아요. 회사에 찾아가서 이제 회사 사정을 물어보는 기업 탐방을 할 때 네. 많은 경우에 1년에 500회 이상을 해요. 그럼 하루에 2번 갈 때도 있군요. 그렇죠. 2번, 3번 갈 때도 네. 있고 자기가 뭐 책을 읽어보면 어느 지방을 가게 되면은 그 지방에 하루에도 그 지역에 몰려져 있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창원이나 울산에 갔더니 그 공단의 기업들이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거기서 몇 개 기업을 뛰고 다 오는 찍고 거죠. 와요. 네. 네, 뛰고 오는 거.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사실은 이 마젤란 펀드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공모 펀드 고르실 때 우리나라는 해외 펀드와 국내 펀드가 구분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중국 펀드 중국 펀드를 해야 되고 미국 펀드 미국 펀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주식이랑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건 혼합형 펀드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네. 특이하게. 네. 근데 이 마젤란 펀드는 투자 제한이 없었어요. 공모형인데도요? 예,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87년도 블랙 먼데이 때도 미국 주식만 들고 있었으면 이 사람이 마이너스가 났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천하 용 빼는 재주가 없어요. 네. 어떤 위대한 투자가를 하더라도.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은 글로벌 분산 투자를 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펀드 규모가 너무 커지니까 네. 이 사람이 그 외국의 뭐 영국이나 스웨덴 이런 회사들 투자를 하고 그 책을 읽어보면 이제 바디샵. 그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예, 그 요즘도 그쵸, 있잖아요. 요즘도 바디샵. 있죠. 그 바디샵. 그 네. 회사가 이제 초기 고성장할 때 사죠. 그 다음에 뭐 스웨덴 같은 데 가서 볼보. 지금 중국으로 넘어갔지만 네. 이런 회사 주식을 사가지고 수익 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이 글로벌 분산 투자가 된 거예요 나중에.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실력이 있었으면 예. 공모형 펀드 이 정도 하다가 이제 사모 펀드라든가 헤지 펀드에 스카우트 됐을 법하고. 예. 근데 왜 이 40대 조기 은퇴를 그러니까 한 이제 이 겁니까? 사람이 네. 은퇴했던 나이가 46세인데 네. 이 이유가 또 이런 표현이 이 사람이 아마 그 스토리텔링에 제가 보기엔 또 기재예요. 주식을 잘하기도 했었지만 46세 때 46살 때가 너무 열심히 일했는데 이 나이가 우리 아버지가 죽은 나이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나이다. 아, 본인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그 피터 린치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 너무 일도 성공 펀드 매니저 너무 재밌고 잘한 건 있긴 하지만 우리 가족과 내가 보낼 시간이 없다. 그래서 내가 가족과 함께 있기 위해서 은퇴를 하겠다 해서 딱 최고대에서 물러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요. 펀드 매니저 내내 한 운동이라고는 치실로 이빨에 낀 이물질을 빼내는 것이라는 것밖에 없었다. 너무 바빴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과 있겠는데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이 피터 린치가 이 정도 커졌는데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후세에서. 네. 과연 피터 린치가 계속 이 펀드를 운영했어서 계속 똑같은 수익을 냈을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규모가 더 커지면 한계가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럼 피터 린치의 그 마젤란 펀드를 만든 후임자들이 잘했을까? 예. 굉장히 고생을 하죠. 그렇죠. 왜 네. 정말 뛰어난 펀드를 후임자가 맡으면 네. 펀드 매니저가 바뀌면 아무리 좋은 펀드가 후임자가 바뀌어서 수익률이 나빠지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사실 나중에는 이제 이 마젤란 다시 좋아지긴 해요. 네. 그렇지만 피터 린치가 나간 다음에 펀드 규모도 줄어들고 수익률도 나쁘니까 당연히 돈도 빼나가겠죠.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지독한 일벌레. 그러나 이제 그가 가장 탑 최고의 위치에서 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이제 은퇴를 합니다. 피터 린치가 이제 이렇게 일단은 현장에서 이제 떠나게 됐는데요. 그의 투자 철학들 또 명언들 너무 많습니다. 이걸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어쨌든 가볼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거죠. 뭐 정말 거치게 표현하면 닥치고 시장 보지 마 이런 겁니다. 기업 봐? 예, 기업을 시장을 보라? 보지 마. 네. 시장을 알 수도 없다 우리가. 네. 그래서 뭐 장세를 보지 말고 업체를 보고 투자해라. 네. 그러니까 결국 우량 기업은 성공할 것이고 이류 기업은 실패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개별 종목에 철저하게 집중하는 스타일이었었고 당연히 매수 장기 보유하는 건데 재미난 건 이 사람이 종목 보유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한 1,700개 정도 많이 보유할 때는. 이게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말이 네.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네. 이제 그 미국의 베론스라는 네. 그 유명한
그 잡지가 있어, 투자 잡지. 네네네, 배런스. 예, 배런스라 이게 사실은 예. 뭐 투자 전문지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세계 최고 잡지예요. 물론 이 잡지의 전망 틀리긴 하지만 네. 그래서 배런스에서 이제 이런 기사를 내본 적도 있어, 제목을 단 적도 있었죠. 피터 린치가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의 이름을 대보시오. 근데 거기서 나온 게 심누타 종목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심누타 종목이라는 거죠. 10배가 오를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피터 린치는 이런 얘기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사실 많이 보유하면 떨어뜨리지만 잘 고르면 심누차 종목이 있다는 거예요. 심누차는 뭐냐면 내가 10개를 샀는데 대여섯 개는 별 볼 일은 없는 거야. 네. 그렇지만 그중에 한 두세 개만 10배 이상 오르면 심누타를 치면 예, 네. 심누타를 치면 수익률이 당연히 높아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이게 이제 뭐냐면 승률과 배당의 관계예요. 승률이 높더라도 우리가 경마 같은 걸 할 때 네네. 배당률이 낮으면 돈을 못 벌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터 린치는 뭐냐면 승률뿐만 아니라 이 배당률이 높이는 방식의 투자 접근법을 또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펀드 규모가 돈이 원체 커지니까 종목도 많이 사야 되지만 네. 그 중에서 배당률이 높은 10배 이상 오를 수 있는 템버거라고 그러죠. 네. 그 심누타 종목들을 이 사람이 보유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종목을 거의 습관적으로 아예 시작할 때부터 많이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제가 아시는 세네 개로 분들 왜 하지 않고 그냥 다 백화점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ETF 할 때는요. 네. 뭐 어느 부분을 뭐 펀드를 처음 시작한다면 또 한 3, 40개 사요. 그러니까 5만 원씩 다 가입해 보고 네. 그러면서 보고요. 요즘 저 ETF를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돼 가는데 제가 벌써 ETF 한 4, 50개 돼요. 근데 이제 피터 린치처럼 한다는 거 아니야. 근데 피터 린치가 은퇴하고 나서 네. 개인 투자자들한테 조언할 때 이렇게 많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종목 네. 대여섯 개 정도면 충분하다. 많아도 한 10개 정도 이내에서 개인들이 하는 게 적당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걸로 성공을 했었고요. 시간은 많지 않은데 칵테일 이론 짧고 굵게 우리가 한번 또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들 모임에 나갔는데 칵테일 파티에 갔는데 네. 사람들이 주가가 내려갈 때는 나한테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근데 주가가 오를 때는 막 자기한테 찾아와서 온갖 주식에 대한 거 종목을 다 물어보는 거죠. 칵테일 잔 들고 오는 그러니까 거죠. 나한테 많이 찾아올 때가 네. 보통 꼭지점이고 네. 나한테 관심 없고 그 옆에 같이 온 치과 의사한테 가서 자기 치아 상태 물어보고 이런 식의 칵테일 파티가 되면 그때 주식을 사야 될 때다라는 것이 대표적인 이거를 뭐냐면 네. 군중 심리에 관한 겁니다. 그 투자 심리 있을 때 사람들이 주가가 오를 때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좀 위험하게 봐야 된다라는 이 비유를 하게 된 것이죠. 네, 저는 이 칵테일 이론이 좀 마음에 와닿는 것이 예. 예, 우리가 주변에 주식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네. 그분들 계속 듣고 네. 유튜브나 이런 데서 지금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활동하는 걸 매일 클릭해서 보고 예. 이게 피터 린치로 우리가 본다면 그렇죠. 지금 시장이 거의 꼭지에 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피터 린치 이제 우리가 알 수 올랐던 없지만. 거니까 예. 피터 칵테일 이론에 린치가 따르면. 칵테일에서 맨 마지막 단계 1단계, 2단계 상선 그 단계를 얘기합니다. 근데 네. 맨 마지막에 얘기한 게 뭐냐면 나를 둘러싸지만 이번에는 그 칵테일 파티에 참가한 사람들이 보유하는 종목이 자신이 뭘 갖고 있는지 나한테 얘기를 하고 예. 내가 그 자신이 피터 린치가 종목을 갖고 있지 않다 서운해한다.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 종목을 가지고 막 설명하고 얘기 다니는 단계들이 있는 거죠. 내게 최고야. 그렇죠. 라고 오히려 피터 린치한테 얘기도 하고 의견도 묻고 그 네. 종목이 없으면 막 아쉬워하고 이 단계가 이제 마지막 상투라는 거죠. 피터 린치는. 네, 오늘 배워갈 만한 알쓸한 주는 바로 요걸로 네. 이때가 칵테일 이론에 따르면 네. 꼭지다. 네, 조심해야 된다. 네, 칵테일 이론으로 한번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이상건 전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서 이 피터 린치가 거의 40대 중반이었죠. 중반 이른 나이에 은퇴하면서 했던 말 바로 가족과 보낼 시간을 더 갖기 위해서라고 했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일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가족들과 시간 잘 보내셨습니까? 휴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저희 끝곡으로요. 윤종신의 해변 무드송 듣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보내세요. 부드러워 모래밤 잔잔히